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전재용입니다. 오늘은 혈액투석, 혈액투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혈액투석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혈액투석을 왜 하냐고요? 혈액투석은 일단은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신장 기능을 대체하는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건 급성신손상, 천천히 나빠진 거는 만성신손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을 대체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신장 이식이나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신대체요법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혈액투석이라는 거는 신장이 완전히 이제 현재 기능을 못할 때 우리 몸의 혈액을 기계를 통해 돌려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면서 신장이 하는 역할을 대신해주게 됩니다. 투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적응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고칼륨 혈증, 그리고 대사성 산증,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부종. 어찌됐건 간에 신장이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했었으면 필요가 없었던 일이지만 그런 기능을 아예 못하게 됐을 때는 이런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만성신부전 환자분들 중에서 만성신부전의 가장 많은 원인이 사실은 당뇨예요. 당뇨병이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혈액투석을 하는 우리 환우분들을 보면 그거는 당뇨 조절이 잘 되고 아니면 잘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당뇨라는 병의 기전 자체가 신장을 조금씩 나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은 굉장히 아주 오밀조밀한 작은 구조물들의 집합체라 이런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천천히 나빠지다가 신장의 만성신부전 5단계, 말기신부전으로 갔을 때는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혈액투석이 위험한가요? 엄밀히 따지면 모든 의료 행위는 다 위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투석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생존 확률이 매우 떨어지겠지요. 특히나 이제 말기신장병, 신장 기능이 거의 이제 없어지는 상태에서 곧 투석을 해야 하지만 나는 절대로 투석이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신장 기능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노폐물도 몸에 막 쌓여서 몸이 가렵고 입맛도 없고 위장관 출혈도 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증상들이 이제 요독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속 증상들이 생기고 그리고 수분 조절이 안 되니까 손과 발, 심지어는 이제 폐에 물이 이렇게 차올라서 많이 힘든 상황이 될 때까지 혼자 최후의 순간까지 버티다가 응급실로 찾아오세요. 응급실에 와서 이제 급하게 투석 도관을 삽입하고 응급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도 꽤 많지요. 그래서 위험한가에 대한 대답은 결국에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가이드를 해주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담당 신장내과 선생님이 투석을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투석에 필요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부터 이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그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투석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험성.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힘든 문제예요. 이제 외래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처음 투석을 시작하시는 분들, 환자분들, 환자 본인, 보호자분, 그리고 환자의 친구들, 주변인들. 우리가 혈액투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한 이런 두려움과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내 피를 몸에 꺼내가지고 기계에 막 돌려서 걸러준다? 그냥 상상만으로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투석을 시작하는 이제 환자분들은 그런 정체 모르는 불안감과 이제 싸우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보호자분이나 이제 주변인들이 너 투석해야 돼? 어떻게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 이 투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이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중 하나가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신장병이 만성으로 이제 말기까지 와서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설명을 꼭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석실, 다른 말로는 인공신장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신장 기능은 망가져서 더 이상 이제 장기로서 기능은 못하지만 이거를 대체하는 인공신장실에 와서 이 기능을 대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혈액투석이라던가 이런 신대체율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신장병이 있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10년 전보다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가 한 40대, 50대처럼 젊은 층에 속하시는 분들은 자기 할 일, 낮에 이제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할 일을 다 하시고 저녁 4시나 6시쯤 저녁 시간대에 와서 야간에 투석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투석 표준요법이 주 3회를 합니다. 주 3회 한 번에 할 때 4시간씩. 그래서 얼추 일주일로 따지면 만약 월수금 한다고 치면 월요일 4시간, 수요일 4시간, 금요일 4시간, 12시간이죠. 월, 화 합쳐서 48시간이니까 이틀 중에 4시간 정도를 인공신장실에 할애를 해서 신장 기능을 이제 대체를 해주고 그동안 쌓여왔던 수분과 노폐물을 싹 제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인공신장실 외에 나머지 44시간은 본인을 위해 충분히 쓰시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오늘은 이제 뭐 혈액투석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하는 얘기, 내원하시면은 이제 그런 불안감과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뭐 투석실 체류 시간은 이 정도 되고 주에 몇 번으로 이제 시작을 하실 거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이런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이런 거부감, 그리고 주변에서의 편견 같은 게 오히려 내가 이제 뭐 먼저 간 신장을 대신해서 이제 잘 대체할 수 있는 혈액투석이란 치료법이 있는데 그런 편견들이 오히려 투석을 시작하는데 큰 장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투석실에 오는 시간이 뭐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자고요. 옛날에는 이런 인공신장 기계가 없었으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만성신장병으로 이제 죽는 건데 이렇게 인공신장실이 요즘은 기술도 좋아지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서 신장 기능은 없지만 투석실에 시간 맞춰 잘 오면은 그런 이제 내 신장 기능을 외에 다른 장기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만 잘 오면 나머지 삶은 다 좀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반대로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혈액투석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꼭 주변의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전재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